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을 앞두고 이번 한국 전국이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촛불 민심은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 금남로에 매주 대규모 인파가 몰리면서 금남로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민주화를 외쳤던 80년대와 오늘의 금남로를 비교해봤습니다. 외암 논란이 불거진 홍성담 작가의 세월 5월 작품을 세월호 3주기 내년 4월쯤에 재전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항일 농민운동의 기폭제였던 신안 암태 소작쟁이 항쟁이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과 함께 국정조사, 특검 구성이 이번 주에 판가름납니다. 말 그대로 경랑의 한 주가 될 전망인데요. 성난 촛불 민심이 어디로 향할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수많은 촛불이 3시간 넘게 금남로에 타올랐습니다. 주최 측 추산 15만 명, 광주 시민 10명 중 1명이 참여한 역대 최대 규모 집회입니다. 쇠창살로 만든 감옥도 등장했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포승줄에 묶인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등 국정을 농단한 당사자들에게 죄값을 치르게 하자는 퍼포먼스입니다. 지금 당장 그냥 국정 운영을 손을 떼고 해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도 많았지만 탄핵안 발의를 앞두고 한때 적전 분열했던 야당도 촛불 민심의 따가운 비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각 당의 욕심과 청년권을 잡기 위해 분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촛불 집회에 참가한 문재인 전 대표는 야당의 배수의 진을 촉구했습니다. 야당 국회의원들은 만약에 이번에 탄핵이 부결된다면 저는 원칙을 삭제한다는 각오로 탄핵을 반드시 가결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죠? 15만의 촛불 역시 오는 9일로 예고된 탄핵 표결을 앞두고 정직한 대한민국 새로운 역사를 기대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새로운 역사를 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 앞에 보여주고 우리 아이들 앞에 보여주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성난 촛불 민심은 이제 여야 정치권의 엄중한 선택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길 바라는 민심은 이제 국회를 직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로 매주 금남로가 인파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금남로는 1980년 5월 항쟁과 1987년 6월 항쟁 때도 광주 시민들로 가득 찼는데요. 그래서 그때를 떠올리는 분들이 계신데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짚어봤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1980년 5월 23일부터 26일, 그때도 금남로엔 인파가 가득했습니다. 자국민을 총칼로 학살한 계엄군을 도청에서 몰아낸 광주 시민들은 도청 분수대에 모여 앉아 서로를 격려하며 전두환 신군부에 대한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전국에서 광주 시민들만 거리로 나와 있었던 현실이 주는 불안감 또한 컸던 게 사실입니다. 그 당시 이제 광주가 고립돼 있었고 그 당시 우리 광주 시민의 분노는 슬픔과 절규로 표출이 되었다면 요즘 집회에서는 분노가 재미와 감동으로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이한열 열사의 광주 노제. 민주화 요구 집회에 나섰다 경찰의 직격 최루탄에 맞아 숨진 광주의 아들의 죽음에 그때도 수십만 광주 시민들이 금남로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최루탄의 아들을 잃은 열사의 어머니는 요즘에 진행되는 100만 촛불 집회에서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모두 모여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됐다는 것이 나 참 부럽더라고요.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을 보다 못한 시민들이 직접 거리로 나와 역사를 만들어가는 시민혁명은 4.19와 5.18, 60 항쟁에 이어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5월 항쟁과 6월 항쟁의 또 다른 공통점은 항쟁이 끝난 이후의 정치적 결과물을 엉뚱하게도 군사 독재 정권이 가로채 갔다는 데 있습니다. 2016년 11월의 항쟁이 닮아서는 안 될, 뛰어넘어야 할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월요일 출근길 비교적 가벼운 옷차림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안개와 미세먼지가 말썽인데요. 현재 나주와 보성 등 전남 7개 시군에서는 안개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평소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낮에도 방무나 연무 형태로 남아있겠습니다. 안개 오염물질이 뒤섞인 데다가 중국에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우리 지역 오늘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황사용 마스크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광주는 6.1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 15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 7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남하면서 내일은 8도로 오늘에 비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추위 대비 든든히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지역 5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영광과 장성이 14도, 담양과 화순이 15도의 낮 기온 보이겠습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14도, 보성도 14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자동차 100만 대 조성 사업이 내년도 국비 확보에도 불구하고 순항할 수 있을지 장담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광주시는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을 위해 내년도에 우선 국비 130억 원을 확보했지만 향후 정부 결정에 따라서 국비 부담 비율이 67%에서 32%로 반토막 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광주시의 부담액이 2배 이상 늘어나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정부는 일단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이 거세게 반발하자 국비 시비 분담률 문제를 내년으로 넘긴 상태여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외암 논란이 불거진 홍성담 작가의 세월 5월 작품에 대해서 재전시가 추진됩니다. 광주시립미술관에 따르면 미술관 측은 세월호 3주기인 내년 4월쯤에 세월 5월 재전시를 위해 현재 홍 작가 측과 전시 일정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홍 작가는 윤장현 시장의 공개 사과를 우선 요구한 바 있어 재전시가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역점 사업인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이 대기업의 모금 창구로 전락했다며 특검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초기만 하더라도 중소기업 위주로 추진되던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이 2014년 9월 2일 대통령이 대기업을 언급하면서 지역별로 대기업을 할당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처럼 창조경제혁신센터 자금의 출처와 대가성 여부를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가 10년 만에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합니다. 시민의 의견을 들은 뒤에 내년 2월경에 도입될 예정인데요. 자세한 얘기를 송상진 광주시 대중교통과장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10년 만에 노선 개편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네. 그 이유가 있습니까? 네, 지난 2006년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이후에 수안지구와 양산지구, 효천지구 등 대규모 택지 개발로 도시 구조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인 노선 개편에 그쳤기 때문에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는 다소 미흡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활동과 학교 통학을 위해서 시내 주요 지점으로 이동하면서 교통 불편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버스 한 번 타려니 많이 기다려야 되고 또 탔더니 많이 돌고 또 그러다 보니 목적지까지 가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노선 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기존 노선과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말씀해 주실까요? 네. 수안 양산 선운지구에서 시내로 바로 오는 노선을 신설해서 그동안 생활권 단절로 어려움을 겪었던 이쪽 지역을 유기적으로 시내하고 연결을 했습니다. 네. 또 상무 22번 등 3개의 긴 노선을 6개의 노선으로 분리해서 보다 빠르고 정확한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복이 심했던 4개 노선은 2개 노선으로 통합하고 시외 지역을 운행하는 12개 노선은 농어촌 버스와 환승할 수 있는 지점까지 단축해서 그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렇게 총 51개 노선을 신설 분리하고 통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98개 노선에서 103개 노선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조정이 되면서 혹시 이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내 집 앞을 가는 버스가 갑자기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도 있을 것 같고 또 왜 자꾸 민원을 이렇게 넣는데도 내 집 앞은 왜 지나가질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과제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결하실 예정이신가요? 네. 이번 노선 개편은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교통카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기존 98개 모든 노선을 검토했습니다. 시민들 이용이 많고 잘 운행되는 노선은 그대로 두고 불합리하게 운행되는 노선은 대체 노선을 검토해서 분리나 통합을 했죠. 또 시내버스가 다닐 수 없는 곳은 마을버스 노선을 새로 개발을 해서 최대한 불편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그래도 정차 민원이 있다면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시내버스 중고용제로 시에서 많은 재정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성이라든지 경제성, 효율성, 합리성을 고려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부터 주민 설명회를 지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많은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네. 주민들 어떤 의견을 내던가요? 네, 시내버스 노선 개편 초안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동구와 서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했고 이번 주부터는 남구와 북구, 광산구에서 각 4차례씩 설명회를 열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그렇게 많은 의견은 없었습니다만 일부 노선이 조정된 지역에서 원래대로 시내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네. 이번 노선 개편안이 모든 시민들을 100%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안 결정시까지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시민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 좀 해주실까요? 예, 이번 노선 개편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1월부터 교통카드 빅데이터와 지난 3년간 시민 불편 민원을 분석해서 가장 합리적인 노선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우리 시에서 간과한 부분은 없는지 자치구 권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 주시면 잘 검토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은 어느 일부 지역이 아닌 광주 시민 전체와 광주시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이 편리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해야 된다는 내용을 좀 생각해 주시고 배려하고 함께하는 마음으로 좋은 의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시민들의 의견을 더 자세하고 섬세하게 좀 들어야 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예, 많은 분들이 좀 만족할 수 있게 노선 개편 잘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주 지역 고등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이 내년에도 동결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경기 불황에 따른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도 고등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지역 공립 사립학교의 수업료는 9년째, 입학금은 15년째 동결되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의 취업률이 60%를 돌파해서 거점 국립대 가운데 2위로 올라섰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전남대의 지난해 말 취업률은 61.2%로 전년 58.6%에 비해서 2.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12월 30일 기준 취업률 통계를 시작한 지난 2011년 이후 전남대 취업률이 6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전국 10개 거점 국립대학교 가운데 전남대는 서울대에 이어서 취업률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쟁의 행위 돌입을 결의한 금호 타이어 노조가 파업은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호 타이어 노조는 현재 채권단의 지분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조합원들은 고용 보장과 임금 인상 등 생존권 보장이 최대 관심사라며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파업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호 타이어 노조는 최근 광주와 곡성, 평택 공장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벌여 72.86%의 찬성으로 쟁의 행위를 가결했습니다. 신안 암태도는 일제강점기 항일 농민운동의 기폭제였던 소작쟁이가 일어난 현장이었는데요. 그러나 90여 년이 지난 지금 뜨거웠던 항쟁의 흔적을 찾아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암태면 소재지에 외롭게 서 있는 소작인 항쟁 기념탑. 1923년 일제를 등에 업은 식민지 지주와 맞섰던 소작인들의 한이 서려 있는 상징물입니다.
수탈과 탄압에 맞섰던 투쟁은 1년여 만에 소작인들의 승리로 끝났고 전국 각지에서 들불처럼 일어난 소작쟁이의 불씨가 됐습니다. 다른 우리 하이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농민 항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 암태면을 대표해가지고 아니면은 전국적인 그런 시발점이 됐다 해가지고 굉장히 자긍심을 갖고 있죠. 농민 운동사에 큰 획을 걷던 암태 소작쟁이는 그러나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잊혀지면서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관련 유적은 20여 년 전 지은 기념탑이 전부, 제대로 된 학술 연구조차 없었습니다. 이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기념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고 오로지 지금 항쟁 기념탑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료를 수집하고 모아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작은 기념관이나 전시실이라도 마련해 후손과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암태섬 주민들의 간절한 꿈입니다. 요즘 국정 역사 교과서 때문에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항일 농민운동의 도화선이 됐던 암태 소작쟁이의 역사적 의미를 다시금 돌이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농업인의 일손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준 것이 있죠. 바로 마을 공동급식 사업입니다. 마을 회관에 음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요. 급식 도우미와 주민이 함께 식사를 준비하는 겁니다. 전라남도와 시군자치단체가 한 마을당 최대 이렇게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올해는 759개 마을에서 마을 공동급식을 이용을 했습니다. 지난 2014년 253개 마을에서요, 2년 사이에 이렇게 3배 이상이나 늘어났습니다. 마을 공동급식은 혼자 사는 어르신의 끼니 걱정과 여성 농민의 가사 부담을 덜어주고요,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효과에 전라남도는 내년에 2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1,012개 마을까지 마을 공동급식을 확대합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장성의 닭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진됐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닭 20마리가 폐사했다며 의심 신고가 접수된 장성의 한 산란계 농장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H5N6형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는 모두 4개 농가로 늘었고 장성 농장에서는 닭 2,000마리가 예방적 살처분됐습니다. 시동은 걸려있지만 정차 중인 트럭 적재함에서 화물이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면 교통사고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부는 2015년 5월 전남 모 오리 농장에서 트럭 적재함에 실린 오리 케이지가 밑으로 떨어져 농장주가 부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서 1심과 같이 교통사고로 봐야 한다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한 검사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트럭이 정차했더라도 운전자가 시동을 끄지 않고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6살 난 여아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전 8시쯤 광주시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6살 A양이 침대 위 난방 텐트 모서리에 목이 걸려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양이 잠을 자다 텐트 모서리에 목이 걸려 질식사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들면서 각종 감염병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 보건소는 조류 인플루엔자의 인체 감염은 물론 영유아를 둔 가정과 어린이집 등에서는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개인 위생에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건당국은 특히 겨울에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 연간 발생량의 90%를 차지하고 있다며 조개류는 반드시 익혀 먹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도의 교통문화 지수가 크게 나아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전국 교통문화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남의 교통문화 지수는 82.77점으로 전국 9개 도 가운데 3위를 기록했으며 도 내 12개 시군이 상위 30% 이내에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통문화 지수는 매년 교통안전공단이 각 지역의 운전과 보행 행태 등을 분석한 수치로 지역의 교통문화 수준을 나타내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철원군이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탐조시설을 대폭 확충했습니다. 벌써부터 전국에서 탐조객과 사진작가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전영재 기자입니다. 전 세계에서 두루미와 제두루미를 모두 관찰할 수 있는 곳 철원 두루미 철새 도래지. 철원군이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배수 펌프장 바닥을 거대한 주차장으로 조성해 탐조객들의 주차난을 해소합니다. 특히 분단해강 한탄강에서 먹이를 먹고 겨울을 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탐조시설도 확충했습니다. 일반 탐조객을 위한 탐조시설도 확충했습니다. 두루미를 위협하지 않고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두루미의 우아하고 고고한 모습을 기록하는 사진작가들의 촬영 장소도 한동 보강하고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두루미를 볼 수 있다는 게 사진가들한테도 좋고 또 일반인들이 참조하러 오시는데도 상당히 좋은 장소고 참 좋은 자연 생태계 공부가 된다 봅니다. 탐조시설이 확충되면서 두루미 보호는 물론 철원 철새 도래지의 생태관광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많은 시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두루미 생태관광에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철원 두루미 철새 도래지가 두루미 보호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존의 조건을 조금씩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영재입니다. 연말을 앞두고 옛 도청 앞 광장에 성탄 트리가 불을 밝혔습니다. 성탄 트리 접등식에는 광주 기독교교단협의회가 시민들에게 성탄 메시지를 전했고 찬양 기도와 축하 연주가 이어졌습니다. 빛고울 성탄 트리는 내년 2월까지 광주 도심 거리에 불을 밝힐 예정입니다. 기아차 광주공장이 연말연시를 맞아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소외 이웃 등을 초청한 가운데 나눔과 사랑의 축제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기아차는 이 자리에서 소외된 이웃들에게 후원금 8천만 원을 전달하고 노사가 함께 비빔밥 500인분을 만들어 식사를 대접하는 비빔밥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화순 적벽 관광객 가운데 절반가량이 외지인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순군은 지난달 말로 종료된 올해 적벽 투어 행사에 수도권과 영남권, 충청권 등 외지인들이 49%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벽 투어는 탐방객들의 안전을 위해 동절기에는 중단된 뒤 내년 3월부터 재개됩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 금호이동 김정현 씨, 화순군 도곡면 대곡 1구와 대곡 2구 주민이 각각 20만 원, 신성 2구 주민이 25만 원, 효산 1구 주민이 40만 원, 원화 2구와 월곡 1구 주민이 각각 30만 원, 미곡 1구와 미곡 2구 주민이 각각 20만 원, 천암리 이장 문인주 씨가 10만 원, 사랑의 저금통에서 5만 3,690원, 대한노인회 화순군 도곡면 분회 경로당 대표 문경식 씨가 5만 원, 화순군 도안면 지월 1구 주민이 10만 원, 지월 2구 주민 21만 7천 원, 지월 3구 이장 주배식 씨가 10만 2천 원, 운월 1구 주민이 25만 원, 봉화리 주민 17만 원, 도장리 주민 36만 5천 원, 화순군 한천면 금전마을 주민이 26만 6천 원, 교루마을 주민이 17만 7천 원, 평리마을 주민 30만 원, 도산마을 주민 10만 원, 산읍마을 주민이 16만 7천 원, 오산마을 주민이 22만 6천 원을 보내주셨고 샤인방에서 5만 원, 양준승 씨가 7만 5천 원, 나주시 노안면 유곡1리 주민이 13만 6천 원, 학산사리 주민이 28만 1천 원, 계리밀리 주민이 21만 1천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월요일 출근길 비교적 가벼운 옷차림 하셔도 되겠습니다. 안개와 미세먼지가 말썽인데요. 현재 나주와 보성 등 전남 7개 시군에서는 안개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평소에 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낮에도 방무나 연무 형태로 남아있겠습니다. 안개에 오염물질이 뒤섞인 데다가 밤사이 중국에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 유지하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황사용 마스크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아침 기온은 6.1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 15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 7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내일은 낮 기온이 8도로 오늘에 비해 급격하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위 대비 든든히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지역 5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영광과 장성이 14도, 담양과 화순이 15도로 예상됩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14도, 보성도 14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전 해상에서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전에는 물결이 잔잔하게 일다가 오후부터는 최대 4m까지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기온이 떨어지면서 본격 추위가 시작되겠고요. 금요일쯤 우리 지역에 비 또는 눈이 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